아베 담화는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평화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전후 70년을 맞이해 발표될 예정인 아베 담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사회는 8.15를 앞두고 발표될 아베 총리의 담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베 담화는 아시아를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게 한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담화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뜻깊은 발언을 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아베 담화에 식민 통치와 침략,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직 총리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아베 총리는 반드시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한편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 불러온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수요 집회에서 80대 시민이 아베 정권을 규탄하면서 분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위안부, 독도 망언 등이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는 개선은커녕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내일 발표될 아베 담화는 또 다른 갈등의 물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순환 출자 방지를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뒤집었습니다. 롯데의 416개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큰소리 치더니 그 정도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어 7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불과 3일 만에 철회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롯데 사태는 쥐꼬리만한 지분을 매개로 전체 그룹을 마치 개인 소유물인 양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재벌의 구조적인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마저 침범하며 부의 확장만을 누리는 재벌기업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재벌이 건강해야 우리 경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벌기업의 탐욕을 제어할 구조적 대책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상법 개정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벌 프렌들리 정당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재벌 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공동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4일 DMZ 철책에서 우리 군 2명이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크 귀순과 대기 귀순에 이어 이번에는 철책까지 뚫린 것입니다. 철책이 뚫린 것도 큰 문제지만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 언제 첫 보고를 했는지도 헛갈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부는 사고 다음 날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해도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군 2명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조차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틈만 나면 안보 장사열을 올렸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안보에 무능한 정권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정권이 안보에 무능하다고 틈만 나면 비판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서해해전을 겪으면서도 철동같이 지켜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던 것과 큰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안보를 외치는 안보 장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안보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